간단히 인사말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와 할아버지를 만든 정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의자 간더서를 만든 장영인입니다. 근데 저희 광민규 배우가 오기로 했는데 혹시 안 계신가요? 같이 온다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나중에 아마 조금 늦게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선 연출한 오유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핑을 좋아하세요. 연출한 김국희입니다. 저는 캠핑을 좋아하세요. 눈꽃비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여기 이제 감독님이시니까는 물론 전에도 뭐 나나나 같은 데서 연출로 참여하긴 하셨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도 해봤는데요. 이게 아마 감독님이 혼자 사신 첫 연출작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이 생기셔가지고 연출을 하셔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원래 연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랄까? 그런 욕망 같은 거는 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20살 뭐 이럴 때쯤부터 있었는데 뭔가 막상 실행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영화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만약에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꾸려서 뭐 예산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서 뭔가 도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그 프리엠 컴퍼니라는 곳에서 이제 기획한 프로젝트에서 제가 연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이 있느냐? 근데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사실 되게 고민을 했어요. 뭔가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하겠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시나리오 쓰고 막 사람 모아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영화에 저는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뭔가 김꽃비라는 개인을 구성하는 기호들이 되게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오토바이를 아시는 분들 오토바이도 되게 잘 보였을 테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펜탁스 카메라 같은 거, 또 스탠리 머그컵 같은 거, 오부아의 책 읽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영화의 기호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냥 선택하신 건 아닐 거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스탠리 사고 싶은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기호들을 어떻게 태우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그 세 명의 캐릭터를 좀 세 명의 특성들을 되게 차별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했던 주인공은 사실 그 중간에 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캐릭터고 그 캐릭터가 사실 추구하는 거는 그 요조님이 연기하신 그 백패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연기한 캐릭터는. 근데 이 캐릭터는 사실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 그런 사람을 되고 싶어하는 동경이 있고 또 동시에 약간 그 유튜버 같은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좀 얄팍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본인한테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그 기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있나 싶어서 유튜브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저 동영상 하나만 있고 구독 빡형 TV, 네. 빡형 TV도 있고 그리고 감독님 트위터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 보니까는 이거 문구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 헤더에다가 이륜차 차별 그만.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가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정지해가지고 막 화내는 장면 에피소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되게 감독님이 어떤 조금 더 사적인 목소리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트위터
프로필 그 헤더에 이륜차 차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륜차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안 좋, 사회적인 인식이 좀 안 좋고 뭔가 그 제도적으로도 되게 좀 차별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탈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차별적인 제도거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못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뭐 그런 너무 깊은 얘기를 하기에는 여기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런 지점들이나 뭐 사람들의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얘기고 그 에피소드 같은 경우 사실 이륜차 차별이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이제 제주도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저런 경우가 되게 어이없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도민분들은 많이 공감하는 장면이거든요. 제주에 살고 계신 제주도민분들은 저 장면에 좀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어이없게 멈추는 경우들이 없지가 않고요. 실제로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도 결국에는 이제 그 주인공이 좀 무시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든 뭐가 됐든 풍경이 멋있어서 갑자기 차를 멈추고 사진을 찍을 정도인데 막상 그 풍경을 본다기보다 사진을 찍는 데만 연연을 하고 오히려 그 풍경을 등지고 사진을 찍은 화면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거거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조님이 마이크 만년필 쓰시는 것도 그랬고 되게 깨알같이 질문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 하나하나씩 다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주선 만드신 오유빈 감독님께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너무 신기하고 재밌게 너무 잘 봤고요. 바로 가족에 대한 얘기를 바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가족을 되게 싫어하면서도 이렇게 또 냉정하게 떨쳐내지 못하는 또 정 같은 것도 심지어 느끼는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개인적인 생각도 좀 궁금하고요. 적어도 이 영화에서는 그 가족을 어떤 존재로 그리고 싶으셨는지 또는 어떤 가족 관계를 상상하시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시고 연출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가족 관계라는 걸로 얽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고 마지막 완성할 때까지 저는 이 가정의 분위기나 이 가정의 환경을 하나로 규정하거나 일반적으로 이런 가족을 표방했어요 이런 걸 최대한 개입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신경 쓰고자 했던 게 가족이라서 이 아버지를 뭐 어떻게 하고 어머니의 윤을 들어주고가 아니라 윤아라는 개인 하나의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더 집중하려고 했었던 거라 최대한 그런 일반적이고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가족에 대한 시선들 그런 것들을 좀 외면해 보려고 많이 하면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그린 영화다 보니까요. 프로덕션 디자인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약간 좀 헷갈렸었는데요. 감독님이 굉장히 오히려 더 굉장히 단호하게 나가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 다른 나라 별로 갈 정도면은 굉장히 미래일 텐데 또한 그런 거를 그릴 때 보통 선택하는 상투적인 수단 같은 것도 전혀 등장시키지 않으셨어요. 뭐 포티지 차도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어떤 영화의 미래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그 무대 미술 같은 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어떤 느낌을 내고 싶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세계관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게 현실보다는 약간 평행 우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지구고 그 세계들을 세계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영화 자체가 그런 세계를 보여준다기보다 그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이제 미술적으로도 그렇고 로케이션적으로도 그렇고 곳곳에 현실감 있으면서도 그럴듯한 느낌의 세계관을 무의식적으로 관객들한테 이입을 시키고 싶었다가 미술과 이제 협의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썼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냥 이주선이라는 요소를 넣어주기만 했어요. 뭐 전광판에도 그렇고 기존에 있을 것 같은 도로 표지판에도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미술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만들 수 있게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남자가 이제 이렇게 그 티켓 뺏으려고 그러다 실패하고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른 다음에 그 다음 숏이 바로 이렇게 아버지를 끌고 가는 차 없이 그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혹시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뭐 설정해 두신 게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사실 생각한 건 없었는데 개연성 때문에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윤호는 그 어머니의 유골 가루와 그 함까지는 절대 못 갔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차로 끌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차를 조금 운전해서 갔을 거고. 근데 뭐 이것도 현실적인 부분인데 요즘 다 스마트 키 사용하잖아요. 스마트 키가 없으면 시동이 꺼진다고 이제 알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차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 차를 버리고 나서 아버지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휠체어도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다리를 가리기 위해 덮고 있던 그 담요를 이용해서 끌고 왔다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영훈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민 배우님 오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긴 할 거지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무협은이제 감독실에서 진영영 역할을 맡은 광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영훈 감독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감독님께 무협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창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전작에서도 뭐 무림 일과목 같은 영화도 있었고 대결 같은 구도를 작품 속에 종종 그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무협이라는 그 세계에 또는 소재에 어떤 매혹을 느끼시는지가 이 작품을 보고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멋진 세계인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이 영화에서는 무협을 되게 또 별거 아닌 걸로 동시에 또 그리잖아요. 약간 좀 시니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이 무협이란 세계 또는 소재에 약간 어떤 느낌을 가지시고 계신지 지금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는 사실 좀 어렸을 땐 예술 영화를 더 좋아한다 취향이 그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점점 보다 보니까 좀 예술 영화를 좀 못 보겠고 그런 성향이 드러나면서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총은 좀 조금 총보다는 좀 칼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인물이 붙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검이나 그런 액션 영화가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런 설정들도 막 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 특별하게 막 잘 쏘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검은 막 권법도 다 다르고 막 쌍칼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게 무협의 굉장한 고수인데 그러니까 무협을 마땅히 쓸 데가 없다는 바위를 깨고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칼로는 팔을 써는 이런 설정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게 주인공이 이제 무협을 세계를 떠나기로 하면서 간 학과가 경영학과잖아요. 또 그래서 뭐 체대 갔으면 굉장히 했을 테고 아마 여러 가지 전공이 있었을 텐데 왜 또 경영학과를 선택하셨는지 약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영화하는 사람들이 약간 무협하는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단편 영화 굉장히 잘 찍고 와, 저 진짜 잘 찍는 사람이야 해도 이제 밖에 나가면 진짜 와 백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그거를 그 세계에서만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들끼리 막 누구 감독님이야 막 그런데 밖에 나가면 진짜 아무도 모르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미장센을 막 뭐 연출을 장난 아니게 해 막 근데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무협 고수들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경영학과나 기술을 배우거나 뭐 그런 쪽을 얘가 대학에 가면 그런 걸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체대 같은 거는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사무직이 되길 원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씁쓸하네요. 간단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청명검이 막 날아다니는 게 저거는 뭔가 카메라 트릭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건 되게 CG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어떤 청명검이 나는 그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그걸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명검은 제가 원래 사실은 꽤 오래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제 애니메이션 배경을 하는 친구가 마침 제가 영화를 찍을 때쯤 그 CG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애니메이션은 이제 돈을 못 벌 것 같고 영화 CG를 해야겠다 하면서 학원을 막 졸업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마침 내 영화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CG가 일부는 뭐 이렇게 검이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거는 실제 검인데요. 이렇게 하늘이나 이렇게 멀리서 오는 거는 CG고요. 그리고 그 바위 부서지는 거 너무 표현하는 CG지만 어쨌든 그 것들은 CG입니다. 저는 스티로폼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바위 부서지는 거는 CG였군요. 예, 감사합니다. 강민규 배우님께 또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캐릭터를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은 무협 세계에서는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되게 두 가지 면을 가진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연기하실 때 배우님은 그러면은 이 인물을 어떤 통일된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잡고 연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협 따로 일상 따로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기를 하신 건지 요거를 좀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받은 느낌으로 우선 접근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진영영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돈도 못 벌고 뭔가 이 무협이라는 게 내 삶에서 앞으로 유용하게 뭔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되게 뭔가 자존감도 되게 낮아져 있고 굉장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에 잘 표현이 돼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뭐 무협 장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찍을 때도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약간 코미디와 약간 무협 장면에서는 뭔가 여기서 더 진지해야지 이 영화가 더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협을 할 때는 최대한 그 겸허한 마음으로 상대와 전투를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술 연기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어쩔 때는 90년대도 아니고 거의 70년대 홍콩 영화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고요. 어떨 때는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애초에 만화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했었는데 또 어떤 장면은 또 되게 근사하게 무술 장면도 나온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련 과정, 어떤 연습 과정을 거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무술 감독님이 저희 배우들을 티칭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었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단기간에 좀 화려한 액션이나 이런 건 소화할 수 없었기에 또 감독님께서 또 레퍼런스로 생각하는 것과 이제 무술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는 아무래도 코믹 무협 액션 영화이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성룡이나 약간 그런 식의 액션 그 장면들을 좀 구상을 해오셔서 저희한테 그거를 좀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서 아마 그 오경화 배우님과 붙는 장면에서 그렇게 했었고 몇몇 장면 이제 대역으로 이제 화려한 장면들 대역 이게 제가 좀 캐스팅할 때 무협 액션 영화라는 생각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고 캐스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연기 위주로 우리 또 강민규 배우는 또 오랫동안 독립영화계에 어려운 역을 맡아 한 눈물이라는 영화에서도 돈 없어서 이렇게 헤어지는 역, 그 다음에 전에 라이더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비관적인 정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협만 했으면 됐었는데 액션이 잘 나온 거는 되게 오래 찍은 거예요. 되게 막 하루 종일 찍어서 편집해서 진짜 몇 초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못 나온 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못 찍은 거고 그렇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액션의 합이 흐르는 리듬이 되게 느리잖아요. 그 리듬 느린 게 진짜 70년대
80년대 초 한국 영화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하면서 이렇게 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서 할아버지의 연출하신 정일인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도 되게 감독님 사적인 얘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엔딩 크레딧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처음에 시작한 게 개인적으로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 거는 맞는데 내용 자체는 모두 허구고요. 그게 제가 만든 픽션인데 영화를 완성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엔딩 크레딧을 쓰면서 그냥 제 그 아이디어에 영감이 되었던 할아버지한테 그냥 메시지를 한마디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